엄마 지금 몇 시야? 7시 10분. 승원아 밥 조금만 먹고 가라. 안 돼, 늦었어. 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공부 잘하고 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나는 매일 한 개의 육교와 3개의 횡단보도를 건너 학교로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고등학교는 총 4,002개. 하지만 우리는 결국 별반 다르지 않은 항상 같은 등굣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란 이름으로. 과연 우리의 길은 안전한 것일까요? 앞에 지금 애들 다니는데 차가 너무 많아서 좀 무단횡단도 많고 위험한 것 같아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게다가 차가 한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는 2010년 현재 148개의 초중고가 있고 약 14만 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등굣길이 위험하다고 느끼는데요. 성남은 어떤 곳이기에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 시대에 만들어진 계획도시들의 박물관 같은 데예요. 70년대 만들어졌던 초기 성남은 이렇게 언덕진 지형에다가 바둑판처럼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땅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로망은 이렇게 격자형으로 바둑판처럼 다 짜여져 있는데 되게 이제 이런 그 도로들이 대부분이 이제 보도하고 차도가 나누어지지 않은 보차 혼용도로로 많이 되어 있죠. 성남시는 서울의 한강 및 청계천변에 살던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건설한 초창기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 중인 판교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와 달리 60년대 말부터 무계획적으로 건설되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앞 교통환경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남시의 3개구 중에서 분당구를 제외하고 수정구와 중원구에 있는 초, 중고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7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학교 앞 보행환경을 조사하였습니다. 총점 7점 중 5점 이상 상, 2점 이상 중, 2점 미만은 하로 구분한 결과 초등학교는 평균 5.72점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3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행환경이 우수한 상위 그룹은 초등학교 8%, 중학교 16%로 낮았으며 심지어 고등학교의 경우 보행환경이 우수한 학교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성남동은 9개의 학교가 몰려있는 성남 지역 최고의 학교 밀집 지역으로 매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통학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원턱길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인데다가 보도마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원턱길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이 한 도로를 다니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2009년 9월에는 내리막길의 공사 차량에 의해 통학로에서 여고생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신호 내려오는 건 아직 안 지켜지고, 그리고 경찰차가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내려오는 차들 전혀 규제도 안 하고 있어서. 사고 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빠른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학생들을 위한 보행자 도로 확보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는 2009년 12월부터 학생들의 통행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에 한 개 차선의 차량 통행을 막아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하게 하는 가변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하교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해당 책임자가 교통지도를 하여 예전보다 학생들의 보행권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변차로제가 시행되는 하교 시간이 초등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보행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교통적으로 밤이 좀 차가 많은 것 같고, 근데 일단 다 같이 끝나는 분위기니까 좀 밤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갈 때는 원터길이어서 그래도 여기 좀 큰 길이 확보됐지만 야자 끝나고는 여전히 양쪽 차가 다니니까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거의 같이 가요. 야자 끝나고는. 그 당시 처음 성남시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의 길이 이제 보행자들이 그 길을 썼고,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이 길들이 이렇게 차로 다 점유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의 대부분이 주차된 차량들, 또 그 틈새로 또 다니는 차량들로 인해서 길이 거의 다 자동차가 다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골목길인 경우에 그 상가들이 그 근처에 또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상가들이 또 자기네들 또 물건을 내놔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것이 현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양한 것들을 무슨 일률적으로 또 규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이해 집단들이 있는 거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길을 위협하는 것은 차도와 인도 구분 말고도 또 있다는 것. 다른 문제들을 보러 다른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성남의 한 학교 앞.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먼저 눈에 띕니다. 또 이곳에선 학부모님들이 학생을 학교에 등교시켜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 과연 안전할까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주정차하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나요? 네, 자주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정차하는 게 학생이 등교할 때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나요? 가끔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원래 이 학교 정문 앞에서는 못하게 돼 있는데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도가 잘 확보된 곳이라도 학부모님들과 주변 상가에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차량의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스쿨존 표지판이나 과속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성남시의 수정구와 중원구의 초등학교는 한 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에 따라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등이 잘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좁은 보행자 도로 또는 부분 단절된 보행자 도로 때문에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녹색 어머니회가 없다면 사고 날 확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아침에 우선 조가 이렇게 반별로 대표해준 엄마가 있으세요. 그 어머님이 미리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미리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또 확인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잊지 않고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저 같은 경우에 월요일하고 이틀 할 계획이고요. 아침에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에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전 학년에 어머니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어머니들이 아침에 등굣길에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아이 또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그게 최우선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해봤지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집 앞에 있는 백화점을 가더라도 차를 끌고 다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안전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길이 30년 전이나 아니면은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는 약간 말이 안 되죠. 차량이 그만큼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도로도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서 안전한 도로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꿈이 담긴 등굣길,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길에 녹색불이 켜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도로 가운데 그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동차의 통행이 중요시 되는 도로,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데 또는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데 차가 아주 중요하게 다녀야 할 간선도로, 이런 도로들은 물론 자동차를 중요하게 배려해야 하는 도로지만 이렇게 통학로라든지 또는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같은데 거기는 차가 막 다니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아주 바글바글한 도로들이 있죠. 인사동 같은데. 그래서 보행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은 도로들은 이 도로의 기능도 보행자들이 더 중시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차 없는 도로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매일매일 차 없는 도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주말만 차 없는 도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아침에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통행이 많을 때 한해서 한시적으로 차 없는 도로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찾아보면 스쿨존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스쿨존은 어린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이나 그런 쪽은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등굣길 시간대나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등교하는 길들은 원터길처럼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거나 일방통행제를 실행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등굣길에 차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학생들도 생각을 약간씩 변화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고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때 그럴 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반사경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 도로 표지판 관리도 너무 안 돼 있어서 훼손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점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행자들의 권리를 자꾸 더 얘기를 해야 되고 운전자들은 운전자로서의 자기 권리보다도 또 차를 놓고 내가 걸을 때 보행자로서의 자기 어떤 권리를 더 좀 크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들이 더 어쩌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또는 이런 분들은 보행자 편을 들 거예요. 보행자의 권리, 그것이 그냥 다만 학생들, 그러니까 등하교시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좀 보행자의 권리가 확보되는 쪽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길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내 동생, 내 후배, 나아가 내 자식만큼은 위험하지 않았으면 내일의 이 길이 조금은 더 안전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I have a dream.